점수 잡는 Hackers.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토리 글씨 제키입니다. 오늘은 저랑 파트 2의 최신 경향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럼 파트 2에는 이제 두 종류의 질문들이 있죠. 의문사 의문문과 그렇지 않은 비의문사 의문문. 오늘은 저랑 비의문사 의문문, WH 의문사라고도 하죠. 의문사 의문문 풀이 전략과 출제 경향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 2가 좀 고약한 파트 아닙니까? 초반에는 이제 시험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파트 3, 4를 훨씬 더 어렵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를 읽는 것부터 막힐 수 있기 때문에 턱 하고 막히면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제 파트 3, 4의 풀이 전략 그리고 단어, 어휘 같은 걸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가장 어려운 파트로 파트 2를 꼽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한번 같이 싹 잡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출발해 볼까요? 자, 우리 파트 2는 어떤 파트죠? Q&A 파트입니다. 자, 25문제를 듣게 될 텐데, 자, 여기서 우리는 가장 자연스러운 정답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선택을 할 수 있죠? 다 알아들었을 때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듣고 보기 A, B, C를 들었을 때 가장 자연스럽다, 너 좀 괜찮다, 이러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선택인데, 우리 토익커분들, 특히나 처음 시작하시는 토익커분들은 이 선택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답속어와 직청직해를 연마하면서 파트 2를 풀어나가야만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전략, 오답속어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파트 2는 오답으로 속어하는 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답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해석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오답, 빈출 오답으로 지원해야지 라는 마인드로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오답 패턴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첫 번째 오답 패턴은 WH 의문사 의문문 해당되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yes, no라는 답변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답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누구랑 밥 먹을 거예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네, 저 마이클이랑 먹으려고요. 이게 쌤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랑 밥 먹을 거예요? 에 yes 라고만 답을 하면 이게 적절한 답변인가요? 누구랑 밥 먹을 거예요? 네!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는 뭐 때문에 그렇다? 뒤에 나오는 부연 설명이 왠지 질문이랑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정답처럼 느껴지는 거지, yes랑 no만 나오면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걸 금방 납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동문서답이에요. 자,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누구랑 밥 먹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 어제 3층 식당가에서 먹었어요. 이런 거는 동문서답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WH 의문사를 잘 들어주셔야만 여기에 맞는 답변 혹은 아닌 보기들을 빠르게 지워낼 수 있겠죠. 세 번째, 유사 발음, 동일 어휘. 그렇죠? 여러분, 우리 출제자는 이런 함정을 팝니다. 우리가 질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고 유사 발음이나 동일 어휘를 질문과 보기에 배치를 시켜놔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너무 급한 마음으로 이제 문제를 풀게 되죠. 그리고 핵심 키워드가 뭐지? 이렇게 좀 긴장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유사 발음 동일 어휘를 문맥이라고 착각해 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답 패턴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 동일 어휘는 예외가 되는 케이스가 3개가 있어요. 어떤 질문에서 이 동일 어휘가 가능한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선택 의문문. 그렇죠? 자, 선택 의문문은요, 말 그대로 A랑 B가 있으니까 이 둘 중에 선택해 라는 문맥이에요. 예를 들어서 콜라를 마시고 싶어, 아니면 판타를 마시고 싶어 라고 하면 우리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나 저 검정물 줘,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나는 콜라를 마시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선택지 2개를 줬을 때 나 하나 고를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 어휘가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또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what과 which 의문사로 시작되는 질문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호텔에서 머무세요? What hotel are you staying? 이렇게 물었어요. 뭐 which도 가능하죠. Which hotel are you staying?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호텔에서 머물어요? 저 힐튼 호텔이요. Oh, the Hilton Hotel. 이렇게
hotel, hotel. 키워드가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되묻기. 비현실의 끝판왕. 이것은 현실인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 그런 뉘앙스인데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언제 이 선풍기가 고장났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묻냐면 선풍기가 고장이에요? 이렇게 되물어요. 어디에서 미팅해요? 미팅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되묻는 뉘앙스가 자주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되묻기에서도 선풍기가 언제 고장났어요? 선풍기 고장이에요? 동일어휘가 정답으로 나오는 빈도가 많다라는 거 알아두실게요. 자, 네 번째로 한번 출발해 볼까요? 주체가 잘못되는 경우입니다. 자, 보통은 When did you? 너 언제 finish? 끝냈니? 질문에서 주체가 you로 들어가거나 I로 들어가는 경우 When do I? Where did you? 이렇게 you나 I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you나 I가 어떻게 변할 수 없다? he나 she로 변할 수 없다 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뚱맞게 갑자기 그가 나오거나 그녀가 나오는 보기는 오답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연상어휘가 있습니다. 연상어휘. 여러분, 연상어휘 같은 경우는 질문에서 나왔던 한 단어가 보기에서 뭔가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을 때 우리가 이게 정답이라고 착각하고 고르곤 하거든요. 근데 다 이렇게 연상이 되는 단어끼리만 묶어서 오답을 파놓는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문제풀이 하면서 이런 게 연상어휘죠? 라고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전략, 직청직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근데 직청직해가 말이 쉽지, 선생님이나 쉽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직청직해를 처음부터 잘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게 익숙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키워드 2개만 청취하는 걸로 스타트를 한번 끊어볼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2개를 들려드릴게요. 자, 그럼 그 질문 2개를 들어보시고 여기서 핵심이 될 만한 키워드 2개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잡아볼게요. 들어볼까요? Number 5. Why is the cafeteria closed today? 한 번 더 들어보세요. Why is the cafeteria closed today? 자,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Why cafeteria closed today 이렇게 다 잡는 건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키워드 2개 어떤 걸로 잡을까요? Why close 이렇게 2개로 잡아보는 거예요. 왜 닫은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보기를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핵심을 짚었기 때문에. 자,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Number 5. Who will check the invoice? 한 번 더. Who will check the invoice? 자, 여기서는 질문이 굉장히 짧았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 정도 길이가면 다 들어주는 게 좋겠지만 여기서도 내가 다 들을 자신이 없으면 키워드 who, check. 누가 체크했어? 이 정도만 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들어보니 의문사 옆에 어떤 게 핵심이 될 때가 많죠? 동사가 핵심으로 잡힐 때가 많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 핵심 키워드들의 위치는 질문의 초반, 중반, 후반 중에서 웬만해서는 어디에 있다? 다 초반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키워드 몇 개만, 2개만 청취를 해보자 라는 거 전략으로 잘 세워주시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마지막 단어. 그렇죠? 의문사를 못 듣고 마지막 단어, 뭐 동사 하나라든지 명사 하나라든지 아니면 형용사 하나만 듣고 그 단어랑 어울리는 보기를 이제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풀었다면 오답 확률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도 제가 문제 하나를 드릴 테니까 통째로 한번 풀어보세요. 갑니다. Number 1. How can I make this dish? A. It's the most famous kind of Japanese food. B. Just follow this recipe. C. I'll wash the dishes later. 자, 이거는 제가 그냥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라서 정답을 바로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정답은 뭐였다? 정답은 B였습니다. 정답이 B였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정답 아닌가? 라고 착각할 만한 보기는 바로 어떤 거다? A예요. A.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How can I make this dish? 마지막 단어가 How can I make this dish? make this dish. 뭐예요? 음식을 만들다 이거죠. dish, 음식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근데 보기 A에서 A, It's the most famous kind of Japanese food. Japanese food가 나와요. 음식과 food, 음식이죠. 그렇죠? 뭐 식사, 음식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dish와 food는 연상이 되는 어휘라서 여러분들이 오답으로 소거해 줘야 되는데 이걸 우리는 뭐로 착각해버린다? 정답으로 착각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마지막 단어 하나만 가지고는 정답을 고르면 안 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직청직해를 잘 하기 위해서는 따라 말하는 쉐도잉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사실 파트 2는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게 빠르게 직청직해를 하는 거예요. 빠르게. 그래서 내가 이 속도감을 따라갈 수 없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핵심 키워드를 이 빠르기를 못 잡는다면 잡을 수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쉐도잉, 내가 틀린 문제를 반복적으로 들릴 때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쉐도잉을 하면서 여러분들 뉘앙스도 파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크립트를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트 2에서 나오는 이해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뉘앙스 같은 거 있죠. 그렇죠? 외우라고 하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비현실적인 뉘앙스의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쉐도잉을 통해서 어떤 뉘앙스의 질문인지도 파악하시고 그리고 속도감을 잡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틀렸다면 쉐도잉으로 정리하고 들릴 때까지 직청직해가 될 때까지 따라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파트 2 출제 비중도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공략해야 될 이 WH 의문사, 의문문이 12개에서 13개 정도가 평균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WH 의문사, 의문문부터 공략하시는 게 더 수월할 겁니다. 그렇죠? 얘네들은 딱 보면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지? 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이렇게 팍 캐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누구야? 어디야? 언제야? 어떻게 하는 거야? 왜 그런 거야? 뭐야? 어떤 거야? 이렇게 바로바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초보자분들이라면 이쪽을 더 먼저 공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 WH 의문사를 다 한 번씩 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 조금 돌연변이 친구가 있어요. 이 선택 의문문까지 보너스로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들도 한 12문제에서 13문제 정도가 출제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후부터 하나씩. 자, 후는 뭐 해석하는데 어려움은 없죠. 누구야? 근데 이 후라는 의문사에는 어떤 동사들이, 어떤 표현들이 많이 붙게 되냐면 누가 책임자야? 혹은 누가 담당자니? 라는 이 동사 표현들이 많이 붙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5개가 있습니다. Who is responsible for? Who is taking care of? Who is in charge of? Who manages? Who handles? 이런 표현들이 who 옆에 잘 붙는다. 얘네들의 공통점은 다 담당자야, 관리자야, 뭐 책임자야 이런 걸 묻는 거죠. 그래서 who는 책임자 나와. 책임자 누구야? 이런 질문들을 많이 만들어낸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한 번씩 저랑 따라해 볼게요. Who is responsible for부터 시작. Who is responsible for? Who is taking care of? Who's in charge of? Who manages? Who handles? 잘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 when도 같이 알아볼게요. when의 뜻은 언제야? 이거죠. 의문사를 해석하지 못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when 옆에는 어떤 동사들? arrive 혹은 leave 언제 도착해? 혹은 언제 떠나? When does this bus arrive? 언제 이 버스가 도착해요? When does this bus leave? 언제 출발해요? 뭐 떠나요? 라는 이런 질문들이 잘 나옵니다. 자, 또 한 가지. When is the due date of the report? 이 리포트 due date이 어떻게 돼? 마감 기한, 데드라인이 어떻게 돼? 기한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들. 또 하나. When does it begin? 그리고 when does the award ceremony get underway? get underway라는 건 여러분 뭔가 어디 밑을 지나가나? 이 길이 어디 밑으로 가나?
뭔가 위치라고 생각을 해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get underway는 덩어리째로 외워줘야 되는 begin, 시작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꼭 통째로 덩어리로 외워주셔야 돼요. get 따로, under 따로, way 따로. 이런 뭐예요? 뭐 get 갔다, 밑으로, way, 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통째로 얘네들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외워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뭐 finish, 언제 끝나나요? 언제 시작해요? 끝나요? 이런 질문들이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넘어가서 where 또 한번 볼게요. 여러분, where 어디야? 이거잖아요. 그렇죠? where. 의문사는 다 해석해요. 자, 근데 의문사를 내가 해석하지 못한다. 의문사를 듣고 뭐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조금 여러분들이 발음을 하면서 잡아줘야만 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Where? 라고 물었어요. Where can I find?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건 정말 고정적이에요. Where can I find my computer? Where can I find the handbook? So where can I find the report? 정말 많이 나오는 find라는 동사. 요거는 이제 어디에서 있나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정말 위치를 물어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Where does the ceremony take place? 어디에서 열려요? 아니면 어디에서 일어나나요? 그래서 어디에서 열려요? 혹은 개최해요? 어디에서 organize 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나오고요. 또 한 가지, Where did you get? 여러분, where get? 여러분, where does this come from? 그래서 어디에서 났어요? 어디로부터 왔어요? 이렇게 출처를 물어보는 where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건 어디에서 났어요? 어디에서 가져왔어요? 라는 이런 질문에는 어떤 게 빈출이 되냐면 여러분, 사람 이름. 저 그거 수선한테 받았어요. 사람 이름. 사람 이름이 정답에 자주 들어가 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where get, 어디서 났어? where from, 어디서 온 거야? 이런 질문에는 사람 이름 혹은 직함 같은 것도 많이 정답이 자주 나옵니다. 디렉터 뭐 이런 거 있죠. 디렉터가 이메일로 나한테 보내줬어. 이런 뉘앙스의 답변이 정답률이 높다라는 거 알아두실게요. 자, 마지막으로 where is located.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그렇죠?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Where is the bank located? 이 은행이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자, 그래서 위치를 물어볼 때 또 잘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 그거 말고도 어디에다 보관해요? 아니면 어디에서 휴가를 보냈나요? 가장 가까운 은행은 어딘가요? 이런 위치를 최상급을 써주면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어디에다 뒀어요? 아니면 어디에다가 충전하는 거예요? 등등 다양한 동사들이 또 붙게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둘게요. 자, 우리 when과 where이랑 짝꿍이 되는 동사들, 표현들 이제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when과 where에서 주의해야 되는 거 두 가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로 발음인데요. 어디 발음을 주의해야 되냐면 의문사 자리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문제풀이 한번 쭉 해볼 거고요. 앞서서 제가 알려드린 오답속어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푸시고 저랑은 풀이를 같이 할게요. Number 4. Where will the company picnic be held? A. On Saturday at 11 a.m. B. at Central Park in Wilmington. C. We bought a picnic basket at the market. 오케이. 자, 볼게요. 일단 여러분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보기로 넘어갈 수 있다 없다? 보기로 넘어갈 수가 없고요. 보기를 들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의문사 중에서도 WH 의문사를 못 듣는다 혹은 헷갈린다 라고 하면 문제가 상당히 커집니다. 손 쓸 수가 없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들어볼게요. 어떤 게 헷갈리죠? Where will the company picnic be held? 의문사, 얘가 where일까요? when일까요? 그러니까 where일까요? when일까요? Where will the company picnic be held? Where will the company picnic be held? 그래서 어디에서 열려요? 개최가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열리나요? 개최되나요? 보다 where 얘가 소리가 어떻게 나고 있어요? where 이렇게 소리가 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where 발음을 할 때는 where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where 여러분 지금 한번 따라해 보세요. where 그렇죠. 이런 소리가 난다라는 걸 실제로 한번 따라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따라하지 않으면 그 속도감과 그
그 발음의 소리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 그냥 들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리를 꼭 따라해 보셔야 돼요. 나한테 생소한 건 내가 꼭 입 밖으로 꺼내면서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where이냐, when은 또 어떻게 소리가 날까요? when 굉장히 빨리 지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의문사를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소리가 빨리 지나갈 때 이걸 when, where 바로 구분할 수 있는지, 영국 발음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A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A, On Saturday at 11 a.m. On Saturday at 11 a.m. 토요일 11시요. 그러면 지금 이런 답변 같은 경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일까요? When are we going to meet? 우리 언제 만나? 토요일 11시. 그렇죠? 뭐에 대한 답변? when이라는 의문사에 대한 답변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리가 헷갈려서 when으로 잡았다면 오답인 A를 아싸 잡았네, 정답이네. 이렇게 착각을 해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소리, 의문사 자리를 헷갈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거 기억할게요. 자, B는요. B, At Central Park in Wilmington. At Central Park in Wilmington. 그렇죠? 여기 Central Park, 위밍턴에 있는 Central Park에서 라고 얘기하니까 정확한 답변은 B였다고 볼 수 있죠. 누가 봐도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위치 전치사 구가 정답으로 나왔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C는요. 우리 왜 소거하죠? C, We bought a picnic basket at the market. 왜 소거할까요? Company picnic. We bought a picnic basket. 우리 피크닉 바구니 샀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picnic 동일 어휘로 지워주시면 됐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발음 주의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기간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우리 이 질문 또 한번 쭉 듣고 오답 속어로 풀이 진행해 볼게요. Number 13. When is the food festival taking place? A, It is going to be enjoyable. B, On October 28th. C, For 2 weeks. 좋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핵심으로 잡아야 했던 의문사 뭐였죠? Number 13. When is the food festival taking place? When taking place. 언제 열려요? 이런 질문이죠. 언제 그게 열리나요? 아까 hold랑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자, 언제 그 페스티벌이 열려요? 자, 가볼게요. A, It is going to be enjoyable. 그거 정말 재밌을 거예요. 이거죠. enjoyable. 뭐랑 연상어휘라고 볼 수 있을까요? festival, food festival. 그거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연상어휘로 소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when이라는 의문사를 잡지 않고 food festival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들었다면 어떤 함정에 빠진다? 연상어휘 함정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죠. 자, B도 한번 가볼게요. B, On October 28th. 언제예요? On October 28th. 10월 28일이요. 너무 명확한 시간, 시점이죠. 그래서 정답은 B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A에서 이거 맞나? 긴가민가. 바로 오답으로 소거하지 못하고 얘 좀 애매하네. 뭐 이렇게 가고 있어요. B도 제대로 못 들었어요. A를 생각하느라. 그러다가 C가 나와요. C, For 2 weeks. For 2 weeks. 2주 동안이요. 여러분, 우리 when이라는 의문사에는 2 weeks가 적절한 답변일까요? 언제 열려요? 2주 동안이요. 어떻게 물어야 2 weeks가 정답이 될까요? How long were you in China? 너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어? For 2 weeks. 그렇죠? 이렇게 기간을 물어봐야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니? 라는 기간을 물어봐야 for 2 weeks 라는 답변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숫자가 들어가는 보기를 들으면 이 when이랑 연결을 지어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되는 건 이게 기간인지 그렇죠? 아니면 정확한 요일, 시간, 날짜인지를 정확하게 잘 구분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요거 주의하세요. 여러분 시험에서 틀리지 않도록. 자, 이번에는 what, which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what과 which는요. 제가 일부러 좀 얘를 같이 묶었어요. 얘네들은 원뿔 원, 같이 붙어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얘네들은 옆에 키워드 명사를 이렇게 품고 있어요. 그래서
단독으로는 잘 안 쓰이죠. what을 보면 what, 뭐 이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건데 저 단독으로는 우리가 잘 안 쓰고요. 단독으로 딱 들어도 얘가 뭘 묻고자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which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명사를 잡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명사가 어떤 게 오냐에 따라서 WH 의문사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자, 어떤 명사가 와야 될까요? What day, what time 이러면 어떤 요일에, 어떤 시간에, 뭐 몇 시에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when이랑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what is the price, what is the cost, what's the total price 이런 식으로 가격에 대해서 묻는다. 그러면 how much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또 하나 what is the reason 이렇게 물어보면 why랑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what day, what time 이러면 after 3 o'clock 이런 식으로 부사들이 쓰이기도 하고 또 숫자들이 나오기도 하고 because 뭐 아니면 in order to와 같은 구문들이 답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what으로 시작을 해도.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초반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what과 which는 동일어휘가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뭐 what department 아니면 which department is in charge of it. in charge of 무슨 뜻이었죠? 누가 담당해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부서가 이거 담당이야? which department 이렇게 물으면 물론 department를 빼고 the accounting 이렇게 답변해 줄 수도 있겠지만 the personnel department 그거 인사과에서 담당해 이런 식의 동일어휘가 정답이 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줄게요. 자, 이제 우리 how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how는 보시다시피 얘네들은 용도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다양한 뉘앙스들, 다양한 쓰임새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데 자, how 옆에 일단 동사, get이 들어갔어요. 뭐 get 말고도 how can I 뭐 wash 뭐 다양한 동사들이 있을 수 있죠. 자, 보면 얘네들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물어보는 how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방법. How can I wash? How can I get? 뭐 how can I bring? 뭐 이런 식으로 동사가 오면 어떻게 뭐뭐 해요? 자, 방법의 how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how는 how close, how far? 얼마나 가까워요? 얼마나 멀어요? 뭐예요? 거리를 물어볼 수 있죠. 얼마나 가깝나요? 얼마나 멀어요? How far? How far is 뭐 China? 차이나가 얼마나 멀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 how. 이거는 좀 뭐가 많아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볼게요. How would you like? Do you like도 된다는 거예요. How would you like? How do you like? How do you find? 뭐 how about? 여러분, 얘네들은 우리가 자칫 뭐로 생각할 수 있냐면 어떻게 동사해요? 이렇게 생각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안 되고 통째로 How do you like? 이렇게 통째로 잡으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생각을 물어보는 how입니다. 생각. 생각을 어떻게 물어보지? How are you? 생각을 물어보는 how잖아요. Hey, how are you? 이거죠. 생각을 물어보는 거. 너 어떻게 지내? 이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너 어때? 이거 좀 어때요? 이렇게 해석되는 how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째로 한 번씩 반복을 해볼게요. How would you like? How do you like? How do you find? How about? 그렇죠? 얘네들은 다 어떠니? 라고 생각을 물어보는 how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비슷한 예로는 how about도 있고 what about도 있어요. what about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어때? 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또 네 번째 how. Hey, how's it going, man? 이거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How's it going? 이거 어떻게 가?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죠. How did it go? 어떻게 가? 여기서 지금 go가 의미하는 게 어떻게 동사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how로 시작해서 go나 going 아니면 coming along 이렇게 끝나는 질문들은 진행 상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진행 상황. How did it go? How did the shooting go? 촬영은 어떻게 됐어? How is the movie going? 영화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 진행 상황을 물어보는 how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중간에 한번 말을 붙여서 How did it go? 따라해 볼게요. How did it go? 시작. How is it going?
이렇게 따라하면서 how로 시작해서 going, go로 끝나면 이건 진행 상황의 how야 라는 걸 기억해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how many 뭐죠? 수량을 묻는 것. how much 가격을 묻는 것. how long is the flight 기간을 묻는 것 아니면 소요 시간을 묻는 것. how often은 빈도를 묻는 것. 그렇죠? 이렇게 정도를 물어보는 how many, much, long, often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how many라고 딱 들으면 이거 수량이네. how much 가격이네. how long 기간 시간이네. how often 빈도네. 이렇게 바로 초반에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를 물어보는 how들은 특징이 뭐예요? 숫자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질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와가죠? why로 한번 가봅시다. why. 여러분, why는 두 가지를 물을 수 있어요. why 이유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헷갈려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유를 물어보는 why에서 why didn't 이거 말고도 why haven't why can't 이런 애들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why haven't you, why didn't you, why can't you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은 왜 안 했어요? 왜 못해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얘네들은 극명하게 어떤 걸 물어보는 거다? 이유를 물어보는 why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안 했나요? 왜 못하나요? 이런 식으로 왜 못해요? 우리 택시 왜 못 타요? 자, 이건 이유를 물어보는 거라서 절대로 어떤 식의 답변이 sure, yes 라는 답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sure, I would love to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안 했어요? 그럼요.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부터는 암기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우세요, 여러분. 자, 뭘 외워야 될까요? Why don't you나 Why don't we는요. 얘네들은 무언가 제안을 할 때 써주는 why다 라고 외우셔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Why don't you? Why don't we? 한 번 더. Why don't you? Why don't we? 그렇죠. 얘네들은 내가 딱 들었을 때 이거는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해석이 돼야 하는 제안의 why다 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Why don't you take a taxi with us? 우리랑 택시 타는 게 어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된다? Because I have to take the train. 왜냐하면 나올 수 있을까요?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why, 제안의 why에 왜냐하면이라는 why에 대한 답변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어떤 함정에 빠질 수 있다? For facility inspection. 우리 여기 시설 점검 때문에 라는 why에 대한 답변에 우리가 걸려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외워줘야 된다? 통째로 Why don't we? Why don't you? 를 들었을 때 바로바로 인지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실제로 들었을 때 Why don't you네? 라고 잡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질문들도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Why don't we close the store early for the staff meeting? 난 잘 들리는데?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Why don't we close the store early for the staff meeting?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잡고 딱 들어보자 라고 하면 잘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이게 탁탁탁탁 미련 없이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조금만 더 생각하고 싶은데 다음 문제 나오고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렇게 들으면 Why don't we close the store early for the staff meeting? Why don't we와 Why didn't we 인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연습을 Why don't we? Why don't we? 지금 이 빠르기에 맞춰서 가는 연습. Why don't we close? Why don't we? Why don't we close this? Why don't we close? Why don't we close? 이런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해봐야 그 빠르기에 익숙해집니다. 듣기만 한다고 해결되는 건 절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보너스, 우리 선택 의문문도 한번 같이 볼게요. 선택 의문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얘네들은 기본 틀이 A or B, 접속사 or 이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가장 쉬운 난이도는 첫 번째예요. Which one do you like? A tea or coffee?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단어랑 단어만 잘 잡으면 되거든요. 티랑 커피, 뭐 마실래? 이거죠. 그리고 우리 어떤 선택을 할 때 자주 써주는 의문사 which를 같이 써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 좋아? 티나 커피 중에? 이거죠. 이런 거는 여러분 들었을 때 아, 이거 tea or coffee 중에 고르라는 거구나. 금방 잡을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종류는 구와 구로 연결되어 있는 선택 의문문입니다. 보시면 Would you like to put on the desk or on the floor? 혹시 데스크에 두고 싶으세요? 아니면 on the floor, 바닥에 두고 싶으세요? 그렇죠? On the desk or on the floor. 그렇죠? 구랑 구로 연결되어 있죠. 아무래도 단어와 단어보다는 조금 더 뭐였지? 선택지 B가 뭐였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Can you handle this complaint? Or Are you busy now?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는 일반 의문문 Can you와 일반 의문문 Are you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선택 의문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얘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들어야 될 게 통문장 2개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난이도 하, 난이도 중, 난이도 상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 이 선택 의문문에서 제가 특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어떤 종류의 선택 의문문이 나와도 동일어휘는 정답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런지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책상 위에 둘래요? 아니면 데스크에 둘래요? 아니면 floor, 바닥에 둘래요? 라고 할 때 저 그냥 바닥에 둘래요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조건 동일어휘가 정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선택지 A를 암시할 만한, 그러니까 대체할 만한 문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데스크에 둘래요? 아니면 바닥에 둘래요? 책상 위로 부탁드려요. 책상도 데스크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동일한 의미를 가진 동의어가 또 정답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동일어휘만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동일한 뜻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보기도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번과 2번에만 해당되는 건데요. Which one do you like, tea or coffee? 구와 구, 그리고 단어와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 이 질문에서는 yes, no라는 답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마치 WH 의문사랑 좀 비슷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WH 의문사에 yes, no 안 된다 그랬듯이 선택 의문문에서도 될 수가 없습니다. 단 어떤 경우에만 단어 or 단어, 구 or 구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렇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거는 일반 의문문 조동사 can you, 비동사 우리로 시작되는 are you로 시작되는 이 질문에서는 yes, no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yes, no가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참 특이하죠. 근데 여러분 보통은 이 yes, no가 선택하는 그 답변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yes가 도대체 어떤 거의 yes인가? 아니면 no가 어떤 거의 no인가를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해석은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yes, no를 듣더라도 집중해서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듣는다면 들어야 될 건 부연 설명이지 yes, no의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3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무조건 지우라는 건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정답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하지만 여러분 보통은 1번과 2번 요 종류에서 마무리가 될 때가 많아요. 구 or 구로 연결되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3번이 나오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죠? yes, no 뒤에부터 내가 잘 들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다룰 내용은 여기서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간접응답 비중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파트 2 하면 좀 유명한 게 뭐다? 이 돌려 말하는 스킬들, 그죠? 돌려 말하는 답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얘네들을 우리 간접응답이라고 해요. WH 의문사, 비의문사 의문문
얘네들을 다 합쳐서 한 3, 4개 정도가 고정적으로 잘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접응답들의 빈출 패턴은 어떤 게 있는지를 또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간접응답들은 굉장히 고정적인 애들이에요. 그렇죠? 잘 나오는 애들. 그리고 간접응답의 특징이 뭐다? 어떻게 질문을 해도 다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뉘앙스의 답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통으로 외워놓잖아요. 그리고 입에 이렇게 붙여놔요. 여러 번 말해보면 시험장에서 물론 이름은 좀 바뀔 수 있겠죠. I thought it's Sarah.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달달달 외워놓고 입에 좀 붙여놓으면 이거 내가 많이 말해보던 건데 정답. 이렇게 고를 수 있는 패턴들이니까 암기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I thought it's James 혹은 or Sarah. I thought it's Jackie. 나 이거 제키인 줄 알았어. 나 이거 제임스인 줄 알았어. 책임을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난 아니야. 나 걔인 줄 알았어. 이런 식의 답변들. 또 I'll check on the website. 웹사이트 뒤져본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내가 웹사이트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 이런 뉘앙스들. 그리고 I'll go and find out shortly. 내가 바로 가서 확인해 볼게. 이런 식의 답변들. 이것도 역시나 뭔가 확인해 보겠다는 뉘앙스를 갖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뉘앙스를 듣자마자 바로 파악하려면 입에 붙여놔야 돼요. I'll go and find out shortly. I'll go and find out. 내가 알아볼게. I don't know. 대표적이죠. 그렇죠? 얘네들은 거의 그 클래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I don't know. 모르겠어. 어떤 질문에도 답이 됩니다. 그렇죠? Today's my first day. 이런 애들도 있어요. 오늘 내 첫날이라 가지고 저는 잘 몰라요. 모른다는 뉘앙스죠. I'm not in charge of it. In charge of it 무슨 뜻이죠? 담당자. 담당이 아니에요. 저는 모릅니다. 이것도 책임을 좀 회피를 하고 있죠. It is posted online. 그거 온라인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돌려 말하는 답변으로 정말 빈출됩니다. 온라인에 있어요. 혹은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어요. 이런 식의 답변들. 빈출되는 간접응답이니까 어떻게 해라? 입에 붙이면서 달달 외워라. 라는 거 기억할게요. 한 번씩 발음하면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부터 시작. I thought it is James. 두 번째, I will check on the website. 세 번째, I'll go and find out shortly. 네 번째, I don't know. I have no clue. 또 하나 뭐 있어요? I have no idea. 이런 거 있죠. I have no idea. 해볼까요? I have no idea. 좋아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5번. Today is my first day. 저 몰라요. 오늘 첫날이라서. 6번. I'm not in charge of it. 저거 담당 아닌데요. 7번. It is posted online. 그거 온라인에 있어요. 웹사이트 가면 있어요. It is on the website. 이렇게 따라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실전 풀이 팁과 마킹법도 좀 알려드릴 건데, 자, 이렇게 문제 집을 딱 피게 되면 시험장에서 Mark your answer on your answer sheet이 몇 개가 있다? 25개가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일단 이쪽 위에다가 키워드를 적습니다. Who, manage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우리 핵심 키워드 몇 개부터 시작하자 그랬죠? 2개. 그렇죠? 2개를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적을 때 다 적을 수 있을까요? 다 적는 건 불가능. 그렇죠? 아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의문사만 적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 좀 숙달이 됐다. 그럼 동사까지도 적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적는 게 아니라 줄여야 된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who 한국말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말로 쓰면 어때요, 여러분? 난 러시아 말이 편하다. 그러면 러시아 말로 적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who라는 걸 적고 누구야, 사람이야? 라는 걸 인지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떤 이런 필기 방법이 꼭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이쪽 위쪽에다가 필기를 해주시고요. 우리 연습해 볼까요? 아까 풀었던 연습 문제 들으면서 한번 적어볼게요. Number When is the seminar going to finish? 자, 이건 뭘 적을까요? When is the seminar going to finish? When is the seminar going to finish? 시험에서는 딱 한 번 들려주지만 우리는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죠. When, finish.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딱 눈으로 보면 언제 끝나. 핵심이 잡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들었던 질문을 잊지 않기 위해서 키워드를 위쪽에다 적어주시고, 그리고 보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A,
It's the most famous kind of Japanese food. 그렇죠. 오답 속어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O, X 세모 중에 이렇게 옆에다가 표시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OX 세모를 이쪽에다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위쪽에다, 문제 위쪽에다. 근데 이게 겹쳐 있기 때문에 이게 2번인가 3번인가? 1번에 대한 건가? 2번에 대한 건가? 헷갈리는 분들도 순간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어디에다가? 이쪽에다가 오답인지 정답인지 아니면 애매한 건지를 표시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킹은요. 가능하다면 바로바로 체크를 해주세요. 아니면 여러분 답안지에 사실 우리가 OMR을 칠해야 되잖아요. 근데 난 그게 좀 난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러면 체크 표시라도 해두시는 것. 요걸 가장 권장드리는 방법인데 근데 이제 우리 초보자분들은 이거 키워드 적는 것도 그리고 보기를 막 들으면서 오답인지 이게 동일어인지 뭔지 구분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완전 왕초보다 그렇다면 RC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 번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이제? 1번, 2번, 3번 제가 연습 문제 3개를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은 차례대로 3문제를 쭉 풀어보실 거고요. 저랑 한 번에 풀이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하시고 갑니다. 키워드 위에다 적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 빈 종이 있으면 적고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Number 1. Where do you want to hang the new painting? A. During a recent art class. B. Yes, I chose it myself. C. On the back wall. Number 2. Would you like Indian or Chinese food tonight? A. I haven't tried that one yet. B. The screening is tonight. C. Anything spicy. Number 3. How would you like to test drive our new electric car? A. I am taking an eye exam. B. You'll like some of the car's features. C. That would be fantastic. 자, 여러분 이제 같이 풀어봤죠. 어때요? 3문제 너무 숨막히게 힘들었다 라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나는 그 키워드만 잡으니까 꽤 수월하게 풀렸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3문제로 내가 너무 힘들었다면 실제 시험 25문제를 풀 때는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의 핵심 키워드가 뭐였을지 들어볼게요. Number 1. Where do you want to hang the new painting? 뭐죠? Where do you want to hang the new painting? Where hang? 그죠? 어디에다가 걸고 싶어? 동사하고 싶어? 그죠? Where hang? 이 정도 키워드를 내가 필기를 해놨다. 어디에다 걸 거야? A. A. During a recent art class. During a recent art class. 일단 during이 나왔다는 거는 뭐예요? During 뭐뭐 하는 동안에. 언제? 라고 물어야 during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단어 painting 하나만 듣고는 정답을 고르면 된다 안 된다? 그런 리스크를 감행하면 절대 안 됩니다. painting, art class 이런 게 뭐다? 여러분 연상어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의문사를 같이 잡아주셔야만 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B도 한번 들어볼게요. B. Yes, I chose it myself. 간단했죠? Yes, 왜? 요거 하나만 잘 잡았다면 Yes, I chose it myself. Yes, I chose it myself. 네, 여기에서 바로 오답으로 지울 수 있다고 볼 수 있었죠. 그럼 A와 B를 이렇게 지우고 나면 정답은 하나가 남죠? C. C죠. On the back wall. On the back wall. 그렇죠? 여기 뒷벽에다가 라고 얘기를 하죠. 어디다 걸어? 저기 뒤에 벽에. 정확한 보기는 C였다. 정답은 C였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아주 이상적인 방법이죠. A, B를 지우고 C를 정답으로 선택하는 거. 자, 이제 마지막 스텝. 내가 이 문제를 만약에 틀렸다 하면 여러분들 어떤 걸 쉐도잉 해주신다? 질문을 쉐도잉을 해주셔야 돼요. Where do you want to hang the new painting? Where do you want to hang the new painting? 자, 몇 번 들어봤으면 이제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발음을 하라고 하면 내가 편한 발음을 택해요. 우리한테 좀 편안한 발음은 미국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거 발음해 보세요라고 하면 Where do you want to hang the new painting? 정말 있는 힘껏 미국 발음으로 섀도잉을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헷갈린 건 뭐예요? 이 성우의 소리가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Where do you want to hang the new painting? 똑같이 Where do you want to hang the new painting? 이 속도감을 처음에는 따라가기 어렵겠죠. 하지만 점차 스피드를 올려서 해볼게요. Where do you want to Where hang the do new you want painting? to hang the new painting? 한 번 더, 조금 더 올려서 시작. Where do you Where want do to you hang the want new to hang the new painting? painting? 이렇게 점차 이 성우랑 똑같이 소리내고 또 똑같은 템포로 말할 수 있게끔 속도를 좀 내면서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풀이 또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문제의 핵심은 뭐였다? Number 2. Would you like Indian or Chinese food tonight? Oh, would you like Indian or Chinese food tonight? 인도 음식, 중식 둘 중에 뭐 고르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 제가 어떤 선택지를 줄 때, 그렇죠? which라는 의문사도 자주 짝꿍이 돼서 나올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자리에 which one do you like? Indian or Chinese food?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would you like라는 건 무언가를 제안할 때 써줄 수 있는 조동사거든요. 그래서 would you like Indian or Chinese?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여기의 핵심은 이 단어 or 단어. 인도 음식, 중식이었어요. 자, 인도 음식, 중식. 어떤 거? A. I haven't tried that one yet. I haven't tried that one. I haven't tried that one yet. 나 그거 아직 안 먹어봤어.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I haven't tried. 뭔가 답변 같죠? 인도 음식, Chinese 음식. 연상어휘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난 안 먹어봤어.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건가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아니라 왠지 여기 인도 Chinese food 중에 하나를 고른 것 같은 연상되는 동사가 들어가 있어서 헷갈렸다고 볼 수 있고요. B는요. B. The screening is tonight. The screening is tonight. The screening is tonight. 마지막 tonight. 동일하게 반복되는 tonight. 여러분, 왜 이거는 오답으로 소거해야 될까요? 선택지 A와 선택지 B가 아니기 때문에 지워줘야겠죠. 얘가 지금 묻고자 하는 건 인도 음식 아니면 중식 이걸 묻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밤이요. 이건 선택지에 없었죠. 오늘 밤에 뭐 드실래요? 아니면 내일 아침에 드실래요? 라고 했으면 오늘 밤이요. 이런 게 정답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 해당 선택지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소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선택지에 들어간 것만 정답이 될 수 있다. C는 C. Anything spicy. 여기도 나이스죠. 뭐라도 좀 매운 거요. 여러분 이거 무슨 뉘앙스죠? 저는 그냥 둘 중에 뭐 매운 건 다 상관없어요. 뭐라도 매운 거면 돼요. 이거죠. 여러분 이거는 둘 다 혹은 뭐 아무거나 선택하는 뉘앙스의 답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어디 한쪽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난 아무거나 매운 거면 상관없어 라는 뉘앙스의 답변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거 말고도 뭐 둘 다 괜찮아요. 어느 쪽도 상관없어요. whichever. 그렇죠? 또 which인데 어느 쪽도 상관없다. both. 둘 다 괜찮네요. 아니면 이런 표현들. It doesn't really matter. 진짜 상관없어요. It's up to you. 결정하세요. It is your choice. 당신의 초이스대로 할게요. 뭐 이런 식의 답변들도 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좋아요. 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아두실게요. 세 번째 문제. 또 가볼까요? 세 번째 문제. Number 3. How would you like to test drive our new electric car? 자, 요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How would you like to test drive our new electric car? How would you like? 여러분, how는 종류가 많았죠. How would you like? 듣자마자 how like가 아니라 How would you like to How would you like? How would you like? How would you like? 이거 뭐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어땠어?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죠. How would you like to test drive? 테스트 드라이브 해보는 거 어때? 시범 운전 같은 거죠. 뭐 운전해보는 거죠. 운전해보는 거 어때? 이 전기차 운전해보는 거 어때? 어때라고 가셨어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가버리면 일단 시작부터 여러분들이 질문의 의도를 잘못 파악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how는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어때? 생각을 물어보는 거였구나 라는 걸 듣자마자 바로 구분하시고
다시 한번. How would you like to test drive our new electric car? 이거 운전해 보는 거 어때? A. I am taking an eye exam. I'm taking an eye exam. 그죠? 나는 그 시력 검사 할 거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 어떤 게 연상어휘라고 볼 수 있죠? test drive. 이 test라는 게 시험, exam과 연상이 되는 어휘로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시범 운전이었죠. 그래서 테스트로 한번 해보는 거. exam은 시험이라는 의미라서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연상어휘로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테스트만 딱 잡으신 분들은 이런 게 뭔가 그럴싸해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B는 B. You'll like some of the car's features. 영국 성우라 조금 거북하죠. 좀 익숙하지 않아요. 뭐라고 한 거냐면 You'll like some of the car's features. You will like some of the car's features. 당신 좋아할 거예요. 그 차 features, 특징들을 좀 좋아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cars, electric car 마지막 단어와 연결고리가 있어서 소거를 해주셔야만 했고요. 나머지 C. C. 가 정답이 되겠죠. That would be fantastic. That would be fantastic. 여러분, 생각을 물었잖아요. 뭐뭐 하는 게 어때? 생각을 물었으니까 그거 되게 좋은 생각이다. 아니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식의 뉘앙스가 정답이 잘 되겠죠. That would be fantastic. 뭔가 반응, 리액션 같은 C를 정답이라고 선택을 남겨주셨으면 됐다. 그렇죠? 우리 소거하고 하나를 남기면 풀 수 있었던 문제였다. 내가 오답을 정확하게 지워낼 수 있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것도 우리 같이 쉐도잉 해볼게요. 먼저 2번 정도 들어보세요. How would you like to test drive our new electric car? 다시. How would you like to test drive our new electric car? 자, 이제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How would you like to test drive our new electric car? 한 번 더 해볼게요. How would you like to test drive our new electric car? 시작. How would you like to test drive our new electric car? 처음에는 이게 속도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봐야 된다? 여러 번 소리를 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소리를 여러분들 읽는 방법을 다 알고 있잖아요. How would you like? 이게 개별적으로 어떤 소리를 내는지는 우리 다 알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연음 처리로 듣게 되기 때문에 How would you like? 이렇게 절대로 발음을 안 해주죠. 얘는 어떻게 발음하죠? How would you like to? How would you like? How would you like? 하, 우, 주, like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꾸만 How would you like?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고 있다면 가장 빠른 숏컷은 한국말로 적어보시는 거예요. 발음을. How would you like? 그리고 그대로 읽으면 돼요. How would you like? How would you like? 이런 식으로. 자, 지금 한번 해볼게요. How would you like? 시작. How would you like to test? How would you like to test drive? How would you like to test? How would you like to test? 이렇게 한국말로 쓰시고 그대로 읽으시면 발음을 바로 교정할 수 있다라는 거 단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비슷한 소리로 발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우리 이렇게 오늘 파트 2 WH 의문사 의문문과 그리고 보너스로 선택 의문문까지 같이 한번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파트 2는 사실 가장 오랫동안 학습을 해야만 나 이제 좀 되는 것 같아. 나 이제 좀 느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파트 3, 4를 어려워하다가 이제 결국에 마지막으로 파트 2에서 이제 끙끙 앓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파트 2는 롱텀으로 봐야 된다. 너무 숏텀에 막 엄청나게 능률을 확 올려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유형 분석부터 뉘앙스 분석까지 차례대로 학습하시면 분명히 파트 2를 정복할 날이 올 겁니다. 자, 우리 파트 2 만점 받을 때까지 여러분 열심히 쉐도잉하고 리뷰하는 거 약속해 주시고요. 저랑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